박완수 경남도정이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 온라인에서만 200건 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순 수렴에 그치지 않고 7월 발표될 정책 과제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차기 하동군수와 광양시장이 두 지역을 잇는 제2남도대교 건설 재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천포 주꾸미를 되살리기 위해 사천시가 종자방류 시범 사업에 나서 약 1,8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방류 횟수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집니다. 진주의 함께하모 공간이 문을 열어 누구나 라면 한 끼로 관계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맞춤형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까지 운영될 예정이어서 고립 해소의 실질적 모델이 될지 기대됩니다. 섬진강 환경청 신설 추진 소식부터 함양 다목적 사방댐 준공까지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서부 경남 현안들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경남대 도약 준비팀을 꾸려 정책 과제를 다듬고 있는 박완수 도정.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서부 경남 지역의 생활 불편부터 지역 공약 이행 촉구까지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준비 중인 박완수 경남도정. 최근 경남 대도약 준비팀을 구성해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7월 중 확정된 정책 과제와 혁신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 도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2주간 민선 9기 도정에 바라는 점을 접수받았는데 온라인에서만 200건 넘는 제안이 모였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경우 먼저 진주 물초울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차량 알박기와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또 상평공단을 첨단 제조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해 뉴욕 맨해튼 거리처럼 조성하겠다는 박 지사 공약을 언급하며 상평공단의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산청의 한 주민은 영농 부산물 파쇄 종사자와 장비가 처리해야 하는 영농 부산물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력 장비 확대와 부산물 처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남해 해저터널 진입부 도로 개선과 산청 돈사 악취 개선, 방학기간 급식 공백 해소와 결혼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남 대도약 준비팀과 각 소관 실국에서 정책화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용 여부와 검토 결과를 제안자분들에게 문자로 직접 전송하는 개별 피드백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개인 연락처와 익명 직통 창구를 통해 직원들의 제안을 접수받고 조직과 업무 쇄신에도 나선다는 계획.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칠지 아니면 도정 방향과 정책에 실효성 있게 녹아들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 대도약 준비팀이 26일 산청과 함양, 거창 등을 차례로 찾아 주요 현안을 살폈습니다. 먼저 준비팀은 산청군 시천면 산불 피해 산림 복구 사업지와 산청읍 산사태 복구 현장에서 우기 대비 시설물 관리와 피해 예방 대책을 확인했습니다. 또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공정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연내 개통과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하동과 광양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2남도대교 재추진을 비롯해 섬진강 유역환경청 유치 등 공동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연결하는 남도대교. 개통 이후 16km에 달하는 우회거리를 단축하며 섬진강권 관광과 물류 교류의 대동맥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영호남 화합이라는 상징성에 더해 지역 경제에 가져다준 유무형의 가치도 상당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동 악양면과 광양 다안면 역시 섬진강을 두고 마주보고 있지만 남도대교와 같은 다리가 없어 두 지역을 오가기엔 큰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의 직선거리는 약 300m지만 전남 구례를 지나 15km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두 지역을 잇는 제2남도대교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 결과가 기준치를 밑돈 데다 지자체 재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서류함 속에 묻혀있던 이 사업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김현수 하동군수 당선인과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이 최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회동을 가지며 제2남도대교 재추진에도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김현수 하동군수 당선인은 교류의 초석으로 광양시장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며 상생 협력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로부터 광양과 하동은 섬진강 줄기를 따라 함께 상생하여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두 손을 맞잡고 협력하여 광양과 하동이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두 시군이 향후 다양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교류에선 제2남도대교 재추진뿐만 아니라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과 유치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섬진강권 환경관리와 수자원 정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현안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하며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제2남도대교 사업과 하동과 광양의 교류로 영원한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돌문어와 주꾸미 등 삼천포 앞바다는 제철만 되면 이를 잡기 위한 낚시객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주꾸미를 비롯한 수산 자원 감소가 점점 심화하면서 지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천시와 서경방송의 공동기획 바다가 들려주는 미래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 주꾸미 종자 방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단지가 달린 줄이 쉴 새 없이 끌어올려집니다. 봄철의 별미인 주꾸미를 잡는 지난 3월의 모습입니다. 삼천포 주꾸미는 강한 조류를 버텨낸 덕에 씨알이 굵고 힘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에서는 갓 잡은 주꾸미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주꾸미를 가르자 쌀밥처럼 꽉 찬 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소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알배기 쭈꾸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 뒤로 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천포 하면 돌문어, 쭈꾸미가 옛날부터 꾸준하게 여기는 충분한 그 메카구나 이런 인식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자원 보호가 제대로 좀 안 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조금 뒤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남강댐 방류 피해에 더해 이상 기후와 해양 환경 변화, 여기에 산란기를 앞둔 개체의 집중 어회까지 금꾸미란 말이 나올 정도로 주꾸미는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사천시가 꺼내든 해법은 종자 방류입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시범 사업인데 종자 생산 기반도 없었던 터라 남해군 수산종자 생산업체와 협력해 종자 생산에도 나섰습니다. 근래에 기후변화로 자원이 많이 고갈됐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방류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이 수산 종자가 상업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종자 생산협회랑 협의를 해서 종자를 생산하게 되었고요. 생산된 종자는 검측 과정을 거쳐 방류 준비를 마치고 사천 앞바다로 옮겨집니다. 이곳 해역에는 바다 목장이 조성돼 있어 종자 생존과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닐에 담긴 종자가 바다로 풀리고 현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쭈꾸미들아 잘 살아서 많이 올라오너라 잡혀라. 이날 방류된 주꾸미 종자는 약 1,800마리.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회성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방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어촌을 위해서나 아니면 이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방류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방류하는 횟수나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다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 추진한 종자 방류. 자원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바다를 살리기 위한 사천시의 시도가 지역 어업과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그리고 세상과의 문을 닫아건 은둔 청년들. 이제 고립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고립된 이들에게 라면 한 그릇으로 손을 내미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누구의 배웅도 없이 홀로 맞이하는 차가운 죽음, 고독사, 자신만의 좁은 방에 갇혀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은둔 청년. 우리 사회의 짙은 그늘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년째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립의 벽은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고독사하는 시민수는 매년 200명을 웃돌고 있고 고립 은둔 청년은 3만 7천여 명에 육박합니다.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20명 중 1명꼴입니다. 단순한 물질 지원을 넘어 이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관계의 끈이 절실한 상황. 진주의 한 골목길에 최근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함께아모.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따뜻한 라면 한 끼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사소한 대화. 이 작은 연결고리를 시작으로 독거노인과 은둔 청년의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게 이 공간의 목표입니다. 공간도 좋고 이런 마련해 줘서 진짜 감사하고 이런 데서 뭐 친구들 만나면 좋죠. 상담도 하고 좋은 자리예요. 이곳은 단순히 식사 한 끼를 나누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부터는 고립 가구를 세상과 연결해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례 관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온다 하면 저희가 그쪽에서 상담도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1인 가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하자는 의미의 경상도 방언과 진주시 마스코트의 이름을 따 조성된 함께아모.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온기가 고립된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026년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엔 진주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장과 간사, 담당 공무원 56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 이들 사례를 접목시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0대 진주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26일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10대 의회 출범을 대비해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사무국 직원과의 유기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선인들에겐 의원 배지와 의정활동 참고 자료가 교부됐으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10대 진주시의회는 오는 6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구성을 시작합니다. 나배군이 25일 경남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농협 남해군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엔 군과 지역 소상공인, 주민이 참석해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와 전통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으며 향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옛 하동은민관 부지에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정원이 된 은민관을 콘셉트로 조성된 광장은 옛 건물의 모습을 미디어 파사드로 재현했으며 야간 경관 조명과 야외 영화 상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군은 새로운 다목적 광장이 군민들의 추억을 잇는 문화 소통 공간이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지방세 감면 이후 납세자의 의무 사항을 안내하는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감면 요건을 지키지 않아 감면 세액이 추진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감면 받은 다음 달과 1년 경과 후 감면 종료 3개월 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 메시지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경남도 주관 산불 예방 대응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체계, 예방 홍보, 불법 소각 단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함양군은 이번을 포함해 3년 연속 우수시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엔 강류한 YWCA 사무총장이 환경 전문 강사로 참여해 자원순환의 개념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분리배출 실천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한편 센터는 오는 10월까지 우리 동네 줍깅 활동 등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25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송백지구 자전거도로는 수변 테마공원과 파크골프장 사이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운영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이번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경상국립대학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26일 지역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새 기관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모델 개발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채용 행사 지원과 고용 활성화 등에도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6회 이형기 문학상 시상식이 26일 진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형기 시인 기념사업회는 제16회 이형기 문학상 수상자로 이민하 시인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작은 2025년 발간된 시집 우울과 경청입니다. 제7회 이형기 디카시 신인문학상 수상자로는 정지우 시인이 뽑혔습니다. 한편 이형기 문학상은 시 낙화로 유명한 진주 출신 이형기 시인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우수한 시인을 발굴 격려하고자 2006년 제정됐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세 가지 뉴스를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체계에서 벗어나 섬진강을 별도로 관리하는 5대강 체계 전환과 환경청 신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었던 섬진강권 지자체들은 재난 대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청사 입지를 두고 하동군을 비롯해 인근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의 수건인 체계적인 재해 대응이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남해군 철도 시대.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남해군이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전 남해선 신설 등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과 경제성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남해 미래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함양군 다목적 사방댐 준공. 산사태와 수해 예방은 물론 산불 진화와 농업 용수 공급까지 가능한 다목적 사방댐이 함양군에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과거 수해 아픔을 겪었던 주민들은 이번 시설이 자연재해로부터 마을 안전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진화된 방제 시설이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맑고 화창한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한낮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으니 한낮에 야외 활동하시게 되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토요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전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17도 안팎에서 시작돼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쾌청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0도,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하늘도 구름 많거나 맑겠는데요. 토요일 오전까지는 물결과 바람이 약간 강하게 일다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3분, 간조 시각은 낮 1시 5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이어지다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말까지 30도 안팎을 보이던 기온은 다음 주에 조금은 낮아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